예, 시장은 초반 출발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였지만 여전히 좀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 머닝 시간입니다. 정석현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뭐 뉴스의 영향들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요.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종목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가 자동차에 대해서 결국 이제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부품주는 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글쎄 해당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품주는 뭐 일부 좀 피해갈 거란 얘기도 있는데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요, 그죠? 네, 그러나 이게 사실 현대차는 이런 걸 뚫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1년의 최근 뉴스들. 사실 뭐 결론적으로 보자면 완성차 업체에다가 지금 이제 관세를 부과한 거는 네. 사실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이제 어제자로 발표를 한 내용에 따르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경우에도 관세를 매기는 세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손보는 과정이라서 아직 일부 면세 조건이 붙은 거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나오게 되면은 부품주에도 관세가 붙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품주는 제외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좀 일시적인 면제 상황이다라고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자유로운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수입차와 부품에도 일단은 관세가 매겨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면서 돌파구로 여겨졌을 것까지 몰랐는데, 그죠? 뉴스가 나오니까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자동차주와 부품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뭐 저는 완성차 업체보다도 지금은 부품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뭐 완성차는 이미 이제 관세가 100% 부과가 될 거라는 걸 예정해 놓은 상황이고,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조 원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다 단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완성차 업계 자체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면세가 적용이 되고 있는 부품주에 관해서만큼은 조금 더 아직까지는 먹을 룸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부품주 가운데서 현대차가 이제 움직이면서 제일 좀 반응했던 게 현대모비스, 미아, 만도, SL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품주 가운데서 좋게 보시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기업은 S&T 모티브라는 기업이에요. 드라이빙 유닛이나 구동 모터를 현대 트랜시스나 이런 쪽에다가 조금 납품을 하거나, 이제 국내 차 업계 말고도 뭐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 같은 해외 업계에도 조금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HL 만도처럼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조금 디스카운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기존의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좀 위주로 해서 Q 성장을 많이 목표로 했었던 기업들이 많았었다고 보자면, S&T 모티브가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친환경차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구동모터 같은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뭐 일단은 악재이죠. 악재 상황에서도 돌파구는 있다. 전략들. 자동차 부품주 S&T 모티브 관심주로 주셨고요. 다음 키워드 볼게요. 다음은 종목 얘기군요. 파마 리서치, 리쥬란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성장은 계속된다. 바이오가 사실 조금 최근에 주춤한데요. 이 파마 리서치는 뭐 주봉을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 있습니까? 파마 리서치는 주로 어떤 게 관전 포인트예요? 사실 뭐 누구나 다 파마 리서치 하면은 먼저 떠올리는 제품은 당연히 리쥬란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리로 봤었을 때도 스킨 부스터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글로벌 의류 미용 시장이 지금 한 23조 원 정도 되는데 한 10년 이내에 거의 60조 원대까지도 성장을 할 거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평균으로 봤었을 때는 한 12%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내수 소비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뒀었다면, 요즘에 이제 시장 확장을 할 때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동남아권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번 2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쪽에다가 리쥬란이 추가적으로 매출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좀 더 지금보다도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전통 제약회사라기보다는 화장품이나 의료기, 피부 미용 이런 쪽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보여주고 있는 이 리쥬란이라는 것 자체도 네. 어쨌든 스킨 부스터이고 이제 피부 미용 쪽에서 OPM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지금 네. 만들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한 30%대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수 소비에서 그치지 않고 해외 쪽으로 뻗어나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마진 개선이 조금 더 일어나서 대략 한 38%까지도 올라간다고 가정해 봤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밸류나 목표가 증권사 목표가로 봤을 때에 남아 있는 상승 룸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실 뭐 룸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당장으로 봤었을 땐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가 부분은 좀 있는 것 올라서, 같아요. 꾸준히 왜냐하면 좀 올라와서, 그죠? 굉장히 네.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왔고 네. 신고가를 뚫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당장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여러 증권사에서 있었던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보통 한 38만 원 정도로 잡아놨었는데 네.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 안전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봤고요. 시장의 뉴스들 특별히 이제 기업 얘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다음 또 키워드 볼게요. TLB, 예. 소캠 개발 참여, PCB를 다시 주목한다. 소캠은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 TLB라는 회사가 참여를 합니까? 네, 어떤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분야는 뭐죠? 네. 그러니까 참여를 한다고 지금 확답이 나온 상황은 아니고 네. 이제 가능성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캠 관련해가지고 인쇄회로 기판 그 PCB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뭐 TLB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메모리 모듈에 들어가는 PCB를 만드는 업체인데 기존 메모리 대비해서 만들어내는 PCB가 단가가 보통 한 2배 정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PCB를 생산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성장성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PCB 업체는 최근에 이제 관심이 있죠. 여러모로 뭐 기판 쪽에서의 변화들이 뭐 유리 기판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글로벌 업체들하고 협력도 있는데 뭐 심텍 이런 경우도 최근에 주목을 받았고요. 네, 맞습니다. TLB는 근데 변동성이 주가가 일봉을 보니까 꽤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급등했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가고 이런 상황인데 기판 업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TLB의 뭐 관점이나 관점 포인트는 뭐예요? 차별화 포인트가? 네. 일단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지금 소캠 관련된 PCB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심텍도 예. 그렇고 이제 TLB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좀 속해서 관련된 관련주로 웃기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온 감은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 자체에 대한 좀 부담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조짐이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예. 뭐 최근에 되게 급하게 올라왔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차 잔고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의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메모리 기판 쪽도 그렇고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도 그렇고 비메모리도 그렇고 네.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고 있기에는 부담스럽지는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도 받으니까요.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사실은 적극적인 가담보다는 뭐 조정심에서 분할 매수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소캠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도 부품주 얘기했고요. 또 파마 리서치, TLB 시장의 이슈와 뉴스를 찾아서 종목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